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처음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닥스훈트, 잭스훈트입니다. 다른 음악 같은 거를 배경으로 일단 깔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일단 음성으로 남기게 되었고요. 조금 어리숙하고 좀 읽는 게 어버버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책은요, 언어의 온도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책의 중간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만의 보물찾기. 아파트 우편함에 친구 제이가 보낸 청첩장이 꽂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심경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톡톡 튀는 문장이 청첩장 하단에 박혀 있었다. 어차피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이라는 모험을 떠나 둘만의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모험을 떠나기 전에 조촐하게 출정식을 열 예정이니 꼭 들러주셨으면 합니다. 문장을 다 읽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불현듯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다. 줄거리는 대개 이렇다. 허우대 멀쩡한 평민 출신의 남자 주인공이 한 미모하는 상류층 여자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법. 둘은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결말도 대동소이하이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마침내 진귀한 보물을 발견한다. 얼마 뒤 제2의 출정식, 아니 결혼식에 참석했다. 차가 막혀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때마침 결혼 행진곡이 딴딴따단 딴딴따다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그 음악이 범선의 출발을 알리는 뱃고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친구의 결혼식은 여타 결혼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한평생 동행을 해야 하는 주례사보다 오늘 주례를 맡아주신 분은 하고 시작하는 주례 선생님 소개 시간이 더 길었고, 내가 축의금을 건네면 신랑의 친구가 몇 장 필요하세요? 하며 식권을 나눠줬다. 난 식권을 건네받으면서 제이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들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선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녀석은 신대륙을 찾아 떠나기 전 갑판에서 보급품을 확인한 뒤 만원경으로 먼 바다를 내다보는 선장처럼 늠름해 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제이는 그때 그 표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녀석은 둘만의 보물섬을 향해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 네,
결혼 좋죠. 저도 하고 싶네요. 어쩌다 보니 제 속마음을 말하게 됐는데, 배우자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짝을 만나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바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신입사원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나 역시 일 처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의 술잔보다 내 잔을 더 높이 들어 건배를 외치다가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던 것 같다. 그때마다 난 역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그럼 선배는 프로인가요? 도대체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뭘까?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그 어원적 뿌리는 선언하는 고백이란 뜻의 라틴어 프로페시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난 전문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에 따른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해야 비로소 프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해내는 경향이 있다.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은 업무를 맡아도 겉으로는 하기 싫은 티를 잘 내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마무리한다. 왜? 프로니까. 이와 달리 아마추어는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유래했다.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대로 취미 삼아 소일거리로 임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 더는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새삼 이런 생각도 든다. 어쩌면 프로와 아마추어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인지도 모른다고.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10년 차 이상 베테랑 기자들의 활약상을 다뤘다.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4명으로 구성된 독립 취재부서다. 외부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료 조사원도 따로 있다. 스포트라이트 팀은 아동 성추행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기 위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취재 방향을 넓혀간다. 조금 흥미로운 건 영화에 등장하는 기자들이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정의 사도라기보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가깝다. 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달리 말해 미심쩍은 사건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취재하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그걸 기록하는 업무를 소처럼 우직하게 해나간다. 그러면서 차츰 진실에 다가선다. 팀 내에서
가장 감정에 충실하고 저돌적인 마이크의 취재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기자의 방문이 탐탁치 않은 취재원이 이게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마이크는 프로 정신에 입각해 천연덕스럽게 되묻는다. 그럼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게 언론인입니까? 문득 구차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서 꿈틀거린다. 아마추어는 무조건 내공을 갈고 닦아 프로로 거듭나야 할까? 그럴 리 없다. 살다 보면 프로처럼 임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아마추어처럼 즐기면 그만인 때도 있다. 프로가 되는 것보다 프로처럼 달려들지 아마추어처럼 즐길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다. 프로가 되는 노력은 그 다음 단계에서 해도 된다. 이건 꽤 중요한 이야기다. 프로처럼 처리해야 하는 일을 아마추어처럼 하면 욕을 먹기 쉽고 아마추어처럼 즐겨야 하는 일에 프로처럼 목숨을 걸다가는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즐기는 사람, 즐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도 프로라고 하고 그걸 즐기면서 잘하는 사람도 프로라고 하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요즘에는 다들 자격증 아니면 뭐 이런 테스트 같은 걸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잘해야만 프로이겠죠? 매우 어렵네요. 어쩌다 보니 지금 대충 13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뭔가 녹음에 잡음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퇴근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라도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기운이 나는 일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어드릴 페이지는 이거는 이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면서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네, 이런 내용인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남이 겪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저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만약에 친구가 나 정말로 힘들어, 나 얘를 진짜 많이 좋아했는데 헤어지게 됐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니면 고통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인데 방을 들어가다가 문턱에 발가락이 찧어서 아팠던 경험이라든지 밥을 먹으러 식탁으로 가다가 의자를 발가락으로 차서 아팠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같은 거겠죠? 그런 걸 느꼈을 때 아니면 친구가 나 발가락 침 찧었어 라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겁나 아파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도 저 느낌 뭔지 알지 지금 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런 글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제 기분마저도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또 제가 글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행복한 하루를 또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내용과 가능하면 자연 풍경 아니면은 바다 풍경 아니면 책을 같이 넘기면서 보는 그런 영상을 갖고 와서 녹음을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아니면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는 닥스훈트, 책스훈트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잘 자요.